안녕하세요. 치쌤의 농업톡톡의 치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인사를 드리는 것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반갑네요. 한동안 고온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셨죠. 막대 온도계 수은주가 50도를 이제 넘겨버릴 정도로 강한 볕과 고온으로 올해는 일소 피해가 이제 심했던 것 같은데요. 입추와 말복이 지나고 이제는 불볕더위는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곧 처서도 다가오는데 이제 처서가 지나면 고온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해 심은 샤인은 지금 이 시기에는 주지가 목표 지점까지 이제 같든지 못 같든지 간에 적심을 해주셔야지 이제 내년도 발화율 향상이나 저장 양분 축적 등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2년차 이상은 슬슬 수확을 대비해서 이제 당이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해 하실 시점인 것 같습니다. 2년차 포도는 착가량도 적고 송이도 적어서 성목보다 수확기가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도를 잘 체크를 해보시고 적정 시기에 수확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비파계 당도 측정계 사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이 이게 300만 원 이상의 고가라서 없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개인 구입하시거나 장모방이나 농협 등 단체에서 몇 대 구입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쓰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당도는 과일 100g에 들어있는 당의 양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브릭스로 나타냅니다. 비파계 당도계가 나오기 전에는 이 과일을 따서 과즙으로 당도를 측정을 했었는데 큰 알을 갖다가 한두 개를 빼다 보면은 송이가 뻐끔뻐끔하게 되어서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비파계 당도계는 포도알을 따지 않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최대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측정기를 보정하지 않고 측정하시거나 측정 방법이 또 잘못된 경우에는 값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서 측정 방법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셔야지 이 고가의 기기를 잘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용전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하시기 전에 배터리 충전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요 뚜껑을, 측정기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램프하고 렌즈가 있는데요. 이 램프하고 렌즈를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건데, 요 측정기 가방 안에 보면은 이렇게 요런 통에 면봉하고 알코올이 다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면봉 하나를 꺼내고, 그리고 이 알코올을 면봉에다가 적신 다음에, 그리고 요 렌즈하고 램프를 깨끗하게 이제 닦아서 오염 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닦으면은 이렇게 시커멓게 때가 묻혀서 나올 겁니다. 그죠? 네.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일단은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먼저 점검을 또 하시고요. 그리고 사용 환경을 잘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이 측정기는 과일 온도 5도에서 45도까지가 사용 범위인데요. 저온 저장고 출고 후 과일 온도가 너무 낮거나 혹은 과일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측정값에 오차가 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슬이나 빗물이 묻거나 해서도 안 되니까 반드시 물기가 있다면 닦은 후에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은 측정값의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측정하실 때 한낮을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측정 부위에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하실 때 이 측정 부위에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향을 잘 조절하셔서 사용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측정하고자 하는 포도 품종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샤인을 측정해야 하는데 거북 모드로 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전원을 켜셔야 되겠죠. 전원을 켜실 때도 뚜껑을 닫고 전원 켜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전원이 켜졌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M자가 있습니다. M자가
M을 길게 누르면은 이 CAL이라는 칼리브레이션, 칼이 이제 깜빡거리게 되고, M을 갖다가 짧게 누릅니다. 짧게 누르게 되면은 ABC와 같이 측정기에 등록된 모델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A는 샤인이고 B는 이제 거봉이고 C는 캠벨 측정 모드입니다. 품종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그럼 저는 이 M자를 또 누르면은 이게 또 옆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C, 캠벨을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C를 선택을 했다면 C자에서 다시 이 M자를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측정기 전원이 지금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측정기 전원을 다시 키면은, 다시 키게 되면은 이제 아까 A자에서 C자로, 지금 C 측정 모드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측정할 품종을 선택을 먼저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샤인을 측정할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A로 모드를 바꾸겠습니다. 그 M자를 눌러주면은 이게 측정 모드가 깜빡깜빡거리거든요. 여기에서 A자에 지금 깜빡깜빡거립니다. 이 상태에서 M자를 또 길게 쭉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꺼졌죠. 그죠? 네, 자동으로 꺼지고 다시 또 이제 전원을 킵니다. 다시 전원을 켜게 되면은 A 모드로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오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일의 접촉 방법입니다. 측정 부위를 보시면은 이렇게 빛을 발산하는 광원 램프가 양쪽으로 2개가 배치되어 있고, 중앙부에 빛이 입력되는 수광 렌즈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램프에서 과일에 빛을 쏘고 반사되는 빛을 분석하여서 당도를 측정하는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과일마다 이렇게 단맛을 내는 당의 물질이 달라서 한 기계로 모든 과일을 측정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오늘 이렇게 사용하는 이 기계는 포도 전용입니다. 과일 접촉 방법은 가운데 있는 이 렌즈에 포도알 하나를 정확하게 밀착을 합니다. 그리고 양옆에 램프도 딱 밀착을 시켜서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이 밑에 있는 방아쇠를 당겨줍니다. 네. 측정을 하면은 지금 이렇게 13.4 브릭스가 나오네요. 이게 아직까지 숙기가 안 됐는데 오늘 이 그 측정기 사용 방법을 위해서 제가 한 종이를 갖다가 한번 따보았는데요. 아직까지 많이 당도는 오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당도 측정기 보정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휴대용 비파계 당도 측정 값은 사용 환경이나 과일의 온도, 품종에 따라서 측정 값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실제 착즙을 해서 재는 당도와 비교를 해가지고 오차 값을 보정해서 사용해야 좀 더 정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계를 보정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일부 농가는 교육을 받아서 보정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요. 오늘 같이 한번 보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보정 방법은 포도알을 따는 착즙 당도와 비파계 당도 값 간의 이제 오차 값을 보정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먼저 측정은 3번 할 겁니다. 위, 중간, 아래 이렇게 3번을 할 건데요. 맨 윗부분 한 곳을 지정을 해서 비파계로 먼저 측정을 하고, 그리고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죠? 저는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착즙 당도값, 그리고 비파계 당도값, 그리고 오차값을 적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위, 중간, 아래 이렇게 세 곳을 갖다가 측정을 하고 오차값을 낸 다음에 평균값을 내서 그 값으로 보정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비파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얘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렌즈에 가운데 알을 갖다가 밀착을 딱 시키고요. 그리고 램프를 쏘고 방아쇠를 이렇게 당겨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12.9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파괴 당도 값이 12.9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쟀는데요. 요 세알, 그죠? 요 세알을 갖다가 다 땁니다. 따가지고 즙을 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비파괴 당도계가 아니고 이렇게 디지털 당도계를 사용하실 때에도 이렇게 포도알을 그냥 하나를 이렇게 짜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 하고요. 이렇게 과일을 갖다가 전체를 꾹꾹 눌러서 착즙을 해서 당도를 측정하는 거하고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값은 이 전체를 갖다가 다 착즙을 한 다음에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 당도계로 사용을 하실 때에도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알을 이렇게 으개어서 전체 당도를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알을 지금 으개어서 착즙을 할게요. 자, 그러면 미리 증류수로 닦아 놓은 이 디지털 당도계의 값을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디지털 당도계로는 또 13.5가 나오네요. 그래서 나왔는 대로 13.5로 하고, 근데 비파괴 당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파괴 당도계가 더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비파괴 당도계를 갖다 보정을 할 때는 플러스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0.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차 값은 플러스 0.6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을 위해서 이건 또 닦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닦아주고요. 그리고 증류수로 이렇게 한 번 더 닦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 중간 부분을 갖다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추고요. 자, 검사를 했더니 12.4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비파괴 당도 값에 12.4를 기록을 하고요. 자, 요거를 또 세 알을 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착즙 당도를 착즙을 나갈게요. 잘 닦아두었으니까요. 여기다가 지금 넣고 요 헤비 가게를 넣고 그다음에 측정을 합니다. 자, 12.6이 나왔거든요. 착즙 당도는 12.6. 그러면은 이 비파괴 당도 값은 0.2가 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0.2를 플러스 0.2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비파괴 값이 더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비파괴 당도계 값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정을 하시고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또 해놓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밑에 부분 한 군데를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했는데요. 9.8이 나오네요. 그래서 자, 일단은 9.8을 비파괴 당도 값은 9.8을 적어 놓고요. 이거를 3개를 한번 떼보겠습니다. 아직 뭐 당도가 안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골고루 안 올랐어요. 이렇게. 일단은 이거는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지금은 위아래 간의 당도 값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또 이거는 또 8.1이 나왔습니다. 이 마지막일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값보다 더 많이 나왔잖아요. 비파괴 당도계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를 시켜야 됩니다. 마이너스 얼마를 시켜야 됩니까? 1.7 마이너스 1.7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1.7이 되면은 착즙 당도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균을 냅니다. 그러면 위에는 플러스 0.8 그리고 밑에는 마이너스 1.7이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수학 시간 같네요. 마이너스 0.9입니다. 그죠? 네. 마이너스 0.9를 어떻게 해야 돼요? 3개를 했으니까 3개 값을 나누기 3을 해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0.3이 되죠. 평균 값으로는 마이너스 0.3 정도 이제 빼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요. 아직 숙기가 덜 되다 보니까 약간 위아래 당도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약간 요 그 값도 지금 제가 만족스럽지는 못하는데요. 네, 일단은 마이너스 0.3입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0.3으로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 화면에 M이라는 단어를 꾹 눌러주시면은 또 칼자가 깜빡깜빡 거릴 겁니다. 칼리브레이션 보정이라는 이제 뜻이고요. 칼자가 깜빡깜빡거리면은 왼쪽의 화살표로 지금은 0.0으로 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 값이 그 칼자 밑에 0.00 이거를 갖다가 조절을 해줄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0.3이 돼야 되니까 요 화살표 있는 값으로 마이너스 한 칸 누르면은 마이너스 0.1, 그 다음에 또 한 칸 더 누르면 마이너스 0.2, 그리고 한 칸 더 누르면은 마이너스 0.3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0.3으로 이렇게 보정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M자를 또다시 이제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보정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정을 해서 이 기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정 후에 비파괴 당도계를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 세 개가 12.8이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보시면 12.7이 나왔네요. 그죠? 네,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정하시는 것이 아주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정을 하셔서 사용하셔야 이 오차 값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좀 더 정확한 이제 당도 값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파괴 당도 측정기 사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늘 이제 부족하지만은 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